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기틀이 된 4.19 혁명, 조선시대 후기에도 사회 발전을 꿈꾼 혁명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펴낸 분이 있습니다. 설지인 마리아 막달레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혁명가들을 조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지금 여기 책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하늘의 신발이에요. 아니, 직업이 국제개발금융 전문가, 또 정책 전문가신데 어떻게 이런 역사서를 쓰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제가 다루는 영역을 이제 개발금융이라고 하는데, 개발금융 혹은 개발정책이라는 게 사실 그 개발도상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혹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새로운 이런 금융 구조화 이런 작업들이 많이 필요한 영역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들이 이제 일종의 굉장히 전환기적인 시기를 겪으면서 혁신 국가로 가는 거를 도와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 이 작업이 사실 이제 저희 밖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제 참여를 해왔던 거죠. 네. 근데 이 과정이 사실 그 나라 안에 내부의 힘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개발 금융이나 세계 개발의 패러다임도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제가 우연히 알게 된 이 인물들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인물들인데, 그 작업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해낸 인물들이라는 게 저한테 너무 이게 강력하게 다가온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관심 가지면서 이 사람들을 소개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 이게 담아지게 됐습니다. 네, 7명의 혁신가들을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벽, 이승훈부터 또 김대건 신부이신 김재복님까지 모두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우연적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개발금융도 그렇고, 이제 개발금융에 몸을 담기 전에 제가 이제 공부했던 어떤 국제정치의 영역도 그렇고, 서로 다른 두 세계가 이제 만나는 지점, 그 지점을 보는 이제 업종이고, 업이고, 일이고, 공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도서관에서 우연히 보게 된 유학 혹은 동양의 언어로 서양 사상, 이제 천주교 사상이죠. 이걸 담아낸 한역 서학서들을 보게 됐고, 이 책을 당시에 봤던 이 인물들이 분명히 굉장히 매료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책을 보다가, 이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한 명 한 명씩 좀 알게 됐고, 이 인물들이 사실 이제 굉장히 이질적인, 그 당시에 굉장히 이질적인 사상을 이렇게 본인들의 주체적인 힘으로 실현을 해내는 이런 과정, 그리고 특히나 이 인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해받지 못했던 인물들이라서 다 처형이 되는데, 네. 이 인물들이 했던 작업이 사실 그 당시도 굉장한 전환기였어요. 18세기 말에서 이제 19세기로 막 넘어오는 이 지점이었고, 네. 지금 현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도 굉장한 전환기적인 시기인데, 저희한테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오는 것들이 많은 인물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7명의 인물들의 그런 정신과 활동, 우리가 200년 정도 지난 지금 현 시점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꼭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 사람들이 이루어낸 그 개혁 혹은 혁신의 깊이라는 게 그 당시 조선 후기에도 사실 이제 조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박제가 같은 이런 북학파들, 그런 인류의 그 새로운 이제 사조들도 있었고, 네. 한데 이런 분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도 책에서 소개하는 이분들 같은 경우는 혁신의 깊이가 거의 새로운 인간학으로 가는 수준,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개혁을 시작하고 너무너무 혁명적인 거였거든요. 혁명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실 이제 이 혁명을 세상에 정말로 구체적인 형태로 구현을 해내는 방식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굉장히 평화로웠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작업들을 지금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그 인간이 중심이 되는 네. 인간학에서 시작된 이런 사회 변화들, 뭐 새로운 변화들, 시도들, 이런 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조금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지적인 자극을 주는 인물들이고, 또 하나는 사실 이 사람들이 알고 있던 그 지식 자체가, 그러니까 알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냥 안다, 뭐 지식적으로 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미라는 개념 안에 안다는 것과 이거를 실천한다는 게 같이 포함이 된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이런 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전환기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한테 이런 전환기적인 시대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해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그건 지금 이제 우리 세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이런 개념의 알을 가지고, 변화를 이제 이끌어내가는 이런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에 약간 본보기를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또 우리나라도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혁신이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더 눈여겨볼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7명의 혁명가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분, 어떤 분 꼽으시겠어요? 네,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이 7명의 인물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도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있고, 다 사실 저자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인물들인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7명의 인물들로만 이렇게 소개를 해놨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7가지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글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그 이승훈의 죽음이 사실 제일 좀, 글을 다 쓰고 나서도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쓰리고, 생각이 여전히 굉장히 많이 남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꿈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이 조선 사회에서 이제 겪었던 절망과 여러 실패들, 근데 이제 그 과정 안에서 이 인간이 정말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인간 그 실존의 정말 밑바닥까지 그거를 자기 몫으로 좀 감당을 해 나갔던 인물로 보여요. 그래서 네. 굉장히 여운을 많이 남기는 죽음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승훈을 꼽아주셨습니다. 네. 이게 200년 전에 지금 실존했던 인물들의 자료를 다 일일이 수집하셔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네. 집필 과정이 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아요. 중간에 원고가 날아가는 일도 겪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점이 좀 힘드셨는지. 사실 제가 이 작업이 사실 순전히 그냥 제가 좋아서 글을 정말 무작정 쓰기 시작하고 자료를 무작정 이렇게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작업이라서 이제 저는 자꾸 밖에 있는데 밖에서도 여러 도시를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었고, 그리고 이미 사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 있는 최빈공국에 해당하는 나라에서 인프라나 에너지 사업들을 이미 굉장히 경무를 네.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료는 국내에 있고 저는 계속 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작업에 계속 정신 집중을 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신체적으로 그쵸,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온 책인데, 제 생각에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사실 더 힘든 일이 있었어도 이 책은 썼을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자로서 독자들한테 꼭 전하고 싶으신 말씀, 책 쓰면서 드셨던 생각들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인물들이 사실 굉장한 시련을 버텨내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의 꿈 혹은 가치를 지켜나갔던 사람들인데 굉장히 대단해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평범함, 이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서 조금 더 방점을 좀 두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자료 찾고 하면서
사실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사람들이 겪었던 것만큼 힘든 일은 아마 앞으로도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 사람들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걸어 나간 길을 사실 모두가 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걸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대단한 곳에 가서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기 그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런 길을 누구나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분들이 완성을 이제 각자의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4.19 혁명 기념일이어서 책의 의미가 더 깊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늘의 신발 저자이신 설지인 마리아 막달레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